게임피케이션은 내년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디테크 붙이고요. 비즈니스하고 범죄 붙이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고민되는 게 있어요. 올해 게임피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내년에도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먼저 합니다. 일단 비즈니스가 디테크 붙이면 딥비즈니스라고 하죠. 이건 뭐 특별한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딥워크라고도 하죠. 저 뒤에 그 얘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못 들어본 단어죠. 딥 크리미널,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아마 딥테크를 이용한 범죄를 원치 않지만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때 그 게임피케이션 뭐 할 건데?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딥테크하고 게임피케이션 붙였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지? 라는 거였어요. 일단 게임피케이션 존재 이유가 뭐야? 라는 걸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식으로 말을 하면 비즈니스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데 좀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럴 때 게임피케이션 기여하는 거겠지. 그러면 딥테크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기여라는 말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가속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가속화라는 말로는 끝나기가 좀 어렵다. 뭐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떠오르는 단어가 지금까지는 기법이나 또는 도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지금 1년쯤 됐죠. 급속도로 딥테크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하지? 전 파트너라는 단어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 하나를 창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누구를 파트너라고 부르나요? 보통 주주이자 이사죠.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내년이면 게임피케이션이 파트너이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제가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말을 하면 뭔가 좀 그럴듯한 얘기를 더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통상 HCI 분야에서는 시나리오를 가져옵니다.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목격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투자회사 케이스인데요. 그 투자회사는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제 업체를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니어 멤버가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말을 잘하려고 하면 이제 시니어라든가 대표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정상 이 시니어나 대표 얘기를 못 듣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늘 사고를 칩니다.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뭘 했냐면 현존하는 모든 챗봇 기술을 동원해서 몇 개월간 개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챗봇한테 물어봤을 때 주니어가 이제 시니어가 했던 말을 듣거나 대표가 했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까지 개발했던 파트너, 즉 개발 회사하고 다 관계를 끊었어요.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된 상태인데요. 이거를 전제 시나리오로 좀 말을 해봤습니다. 신입사원이 선배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나가 지금 12월 버전이고요. 선배도 굳이 주니어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심지어 프로그램 몰라도 이 프로그램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비즈니스 용어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TCO라고 하죠. TCO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생산성이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개발 비용이요?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과거와 좀 다른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데이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게임피케이션은 뭔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면 게임피케이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HCI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 상태를 넘어섰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게임피케이션 뭘 한다고? 일단 데이터에 관련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데이터 역할을 해야 되지? 양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엄청난 비즈니스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비즈니스는 상당 부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렉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법이 동원되면서 그걸 상당히 희석화시키고 있어요. 즉 정확성을 접근하고 있죠. 물론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게임 피켓 역할은 렉과 데이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 내년 버전입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만든 그 신입사원이 만든 것을 이제 좀 더 좋은 대표와 시니어 데이터를 수집을 한 상태에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유료 마켓에 올릴 수 있죠. 아직 유료 마켓은 없습니다. 내년에 볼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모델로 과거에 없던 성과를 이룹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샥이 올 때는요. 그 샥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모델로 어떤 컨텐츠로 과거 없던 걸로 샥을 맞으면 완전히 선회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지금 고물가, 고금리 같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샥을 한 맞아버리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돌아가려면 다시 샥을 맞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돌이킬 수 없다, 이 상태가.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말을 할 때 일단 과거에 없던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마켓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수능 모델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업무 프로세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장점이지만 단점이 존재해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해자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해자라고 하면 이제 보통 진입장벽을 말하죠. 캐슬이 하나 있으면 저기 못 들어오게 우물을 열심히 파는데 그 우물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안 이슈 터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데이터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이 말은 비용이 엄청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이런 상태이면 게임피케이션 뭘 해야 되나? 답변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일단 제 고민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결핍 상황을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즉 만인이 모두 다 비즈니스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유사 모델이 많이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유사한 모델을 자동적으로 디텍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즉 지금까지 존재했던 경제사 분석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디텍터 기술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근데 분석할 뿐만이 아니라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안까지 자동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년에 우세할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딥테이크의 자동화 기술이에요. 이 부분들을 제가 볼 때 게임피케이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랑 보안 이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그건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오픈AI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보안 이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려면 여기 사람으로 커버하기 쉽지가 않아서요. 그 부분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최근에 GPT-S가 발표된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그리고 GPT 스토어가 아마 12월 달 아니면 내년 초에 발표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범죄 얘기도 좀 해보죠.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한 범죄를 우리가 접근할 것 같아요.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촉과대 모델, 즉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범죄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알고리즘 전체는 다 데이터로 돌아가는데
그 데이터, 범죄 데이터. 예를 들자면 판례 데이터만 하더라도 각도를 바꿔서 범죄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비즈니스 봤던 거를 잠깐 틀어보면 TCU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요. 생산성이요 최고로 올라갑니다. 개발 비용 영어로 수렴하고요. 범죄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범죄 저지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게임 애플리케이션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열심히 데이터 수집해주고 레그 돌리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프리트레이닝부터 시작을 해서 파인 트레이닝, RLH까지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오픈소스 계열에서 이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했던 예상치 못한 범죄 모델, 즉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범죄 내용으로 과거에 없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즉 샥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렇게 범죄에서 샥이 돌아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마 제 예상은 내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끔찍한 범죄가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하나 찍었는데요. 이게 딥크림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크웹에서 웜GPT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부분이 지금 동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범죄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건데 아마 곧 한국 데이터에 학습이 있겠죠.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아직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쯤에 오픈될 것 같은데. 단적인 예로 그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 누적 데이터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제가 받는 메일, 뭐 문자 메시지, 뭐 페이퍼 등 온갖 데이터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데이터를 확 없애고 싶은데 업무가 안 돼요. 그런데 내년이면 이거 상당 부분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테스트를 좀 몇 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일주일 내에 받았던 뉴스레터, 뭐 메일, 뭐 채팅했던 거, 뭐 전화, 뭐 어떤 거 다 싹 다 데이터를 로컬이든 클라우드든 다 넣어놓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세 개만 말해봐. 그거요. 제가 매일 하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고 우선순위 선정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선순위만 선정을 하루에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비즈니스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커버하기 쉽지 않다. 인간 중에도 한 2% 정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디버크의 접근입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안 됐던 것 중 하나가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요약하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 요약 기술이요. 단위 기술 연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지금 데이터 요약 기술을 버린다는 논문까지 나왔죠. 자, 더 이상 연구하지 마. 논문을 못 씁니다. 이 친구가 비교해봐 떨어져요. 데이터가. 포기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너무 잘해. 근데 다양한 포맷 잘합니다. 저도 잘 돌리고 있어요. 막 유튜브 수십 개 돌리고 있고 막 논문 다 돌리면 요약 잘합니다. 아주 땡큐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딥 게임피케이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데이터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렇게 안 되는데 노콜과 클라우드를 동시에 데이터를 누적해 자동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케이스예요. 어느 누구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할 거로 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휴대폰 데이터는 전부 다 클라우드 데이터죠. 근데 PC 있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이 두 개 합치면 상당히 파괴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도하는 것은 그 데이터 간의 유기적인 연결.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내가 메일을 하고 있으면 메일 시스템인 거죠. 뭐 챗봇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메신저 시스템이고 이렇게 각각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면 세상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내년쯤 되면 우리가 그렇게 그 과거에 주장했던 숱한 거짓말이 이제 현실로 드러납니다. 개인화니 맞춤화니 떠들었지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죠 우리가. 내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단적인 예로 메일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메일 엄청 받는데 이 메일을 내 톤의 메일로 좀 자동적으로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럴 때 내 스타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정을 열어주거나 학습을 시키면 내 톤의 메일로 그대로 씁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그 케이스고요. 내년에 이게 정말 잘 될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즉 내가 보내든 기계가 보내든 별 차이가 없을 거다. 그것이 다국어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국어로 글쓰기 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나만의 글쓰기 스타일에 해당하는 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특히나 그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청구로 잘 묶는 역할들을 잘 할 것이다. 인간이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럼 이렇다면 이번에 그 게임캐시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저의 고통을 좀 사라지게 하는 메일의 맥락이나 히스토리를 네 가지 분석해가지고 저도 맨날 헤매거든요. 누가 메일을 보내면 도대체 그 과거에 그 메일이 어디 있는지 찾다가 시간 다 보내요. 네가 좀 알아서 좀 해봐 이런 거죠. 그 메일 보낸 사람하고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복잡하긴 한데 왜냐면 대화를 메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챗봇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찾다가 헤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네가 알아서 해봐 라는 게 이제 게임피케이션에 대한 얘기죠. 내년에는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논문 같으면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발표 자료, 특히나 이제 돈 많이 주세요 이런 피치테크 같은 거 어렵잖아요. 자 그런 거 좀 얘가 너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 목차 쓰기, 뭐 문서 프레임 만들기 이건 끔찍하죠. 인간에서 몇 포인트 안 됩니다. 이거를 얘가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인간 이걸 잘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목차, 설계, 뭐 다국어, 뭐 내가 해외 가서 영어로 발표해야 돼. 그러면 스크립트 좀 써주고 내가 문서 좀 만들어주고 내 스타일도 집어넣으면 더 좋고 뭐 이렇게 멀티미디어 이미 저작도 좀 네가 해주고 가장 좋은 건 이제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는 시각화까지 어느 정도 다가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게임캐시는 뭘 해야 돼? 역시 이제 노콜과 클라우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수집은 좀 네가 하고 그다음에 내 스타일에 맞게 좀 네가 접근하면 어떨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의 핵심은요. 그 이제 인간 외에 서브 태스크를 정의하는 부분들은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내년에는 아마 제가 볼 때 집중적으로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부분들은 다 그 서브 태스크를 자동 정의하고 스스로 도구를 결정해서 사람에게 아프만 던지는 이 기술에 대한 대중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반한 게임피케이션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